네, 안녕하세요. 터레주스의 오늘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에서 일반 IBJF 룰에서는 반칙인 힐훅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힐훅을 연습하는 데가 별로 없긴 하지만 프로 MMA나 ADCC에서는 반칙이 아니고 종종 이제 프로 주짓수 그래플링 시합 같은 거 몇 가지 시합에서 리핑이 반칙이 아닌 도복 시합이 있고, 도복인데 힐훅이 허용되는 시합도 몇 번 열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운동하셨던 분들은 또 많이 하셨고 하니까 힐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힐훅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대가 나눠져 있어서 옛날식 힐훅이 있고, 요즘에 이제 존다나머 쪽에서 블랙벨트들이 유명해지면서 요즘에 표준으로 잡은 힐훅이 있는데, 요즘 표준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요즘도 아니고 에디 커밍스가 이제 시합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폴라리스나 좀 대형 이벤트에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유명해져서 지금은 게리 토논이나 고든 라이언이 사용하고, 그 존다나워 쪽 B급 2군 라인들도 웬만한 지역 시합에 나오면은 다 똑같은 기술로 다 탭을 받아서 이기고 있어요. 일단 힐훅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힐훅은 뒤꿈치를 비트는 게 힐훅이잖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비트는 기술인데, 뒤꿈치를 비틀 때 바깥쪽에서 비틀 수 있고 안쪽에서 비틀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사이드 힐훅,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아웃사이드 힐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레그 엑스가드에서 이제 존다나워 쪽에서는 이걸 이제 아쉬가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싱글레그 엑스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얽어서 잡는 포지션, 아니면 인사이드는 50-50, 변형 50-50, 아니면 이렇게 허니홀이라고도 하고, 존다나워 쪽에서는 인사이드 아쉬, 인사이드 삼각후 이런 식으로도 짬뽕으로 부르는데, 의미는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 용어는 약간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옛날의 힐훅 개념이랑 존다나워 쪽 선수들이 유명해진 이후의 힐훅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다른 점은, 그냥 이름 그대로 기술을 거는 게 옛날식이고, 요즘에는 거는 포인트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힐훅이기 때문에 뒤꿈치를 돌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스가 어드밴스에서 힐훅이 되는 시합에 나가서 바깥쪽 힐훅을 걸었는데 탭을 못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돌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이제 MMA 선수들도 일본 MMA 무대를 뛰고 하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깥쪽 힐훅을 잡았는데 상대방 다리에서 소리가 나고 상대방이 끝에 쩔뚝거렸는데 탭을 안 쳤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바깥쪽 힐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실제로 힐훅이 되는 시합에 나가보니까 바깥쪽 힐훅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했고, 안쪽 힐훅은 상대가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지만 이제 다리로 막혀서, 그래서 그냥 걸면 세게 걸 수 있지만 바깥쪽 힐훅은 같이 뺑글뺑글 돌다 끝난다, 아니면은 독한 사람들은 소리가 나도 참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꿈치를 돌린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기술을 걸면 서로 뺑글뺑글 돌다가 큰 데미지를 못 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힐훅은 뒤꿈치를 돌린다기보다는 힐훅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냥 뒤꿈치가 아니라 발가락, 돌리는 게 아니라 당긴다는 생각으로, 약간 토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예 바꿔야 될 정도로 거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뒤꿈치를 만약에 잡아서 이렇게 비틀어요. 이렇게 비틀면 지렛대가 지금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돌리면은 상대가 같이 뺑글뺑글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다시 뒤꿈치를 없애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제가 저항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 존다나워 쪽 선수들이 바깥쪽 힐훅으로 막 독한 러시아 사람들도 잡고 블랙벨트들도 잡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힐훅의 느낌이랑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힐훅이 아니라 토프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바깥쪽 힐훅은 지렛대가 만들어지는 새끼발가락을 잡아주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을 잡고 뒤꿈치를 고정시키면 이렇게 돌리는 힘이 토홀드랑 똑같아요. 토홀드랑 똑같은데 더 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디 커밍스 시합 같은 걸 보시면은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고 탭을 친 다음에 발목을 잡아요.
토홀드 걸리는 사람처럼 바깥쪽 키룩에 걸렸는데, 고든 라이언 시합도 상대가 뒤꿈치가 많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크레이그 존스가 비니 마갈레아스 다리를 탈구시켰는데 발목이 빠졌어요. 바깥쪽 히룩을 걸었는데, 안쪽 히룩이었나? 히룩을 걸었는데 발목이 빠졌어요. 보통 히룩은 십자인대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압력이 발목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홀드 원리랑 똑같은 그립을 내가 히룩 그립으로 만들려면 제가 새끼 발가락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꿈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뒤꿈치를 다시 없애려고 했을 때 제가 양쪽에 꽉 물려 있어서 없앨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바깥쪽 히룩 그립이에요. 그리고 힘을 주는 방식도 다르다고 했는데 훅이 아니라 약간 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얘를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내 몸에 당겨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제 힙을 상대방 무릎 측면에 대고서는 브릿지를 해주는 거예요.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돌리면 상대방도 같이 돈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우리가 같이 돌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빠르면 상대방이 나보다 빠르니까 이 힘이 상쇄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는 거를 돌아보세요. 제가 다리로 막는 거예요. 이 다리는 막는다. 막아주고 상대방은 돌지만 나는 돌지 않고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힐훅을 그냥 말 그대로 뒤꿈치를 잡고 비튼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잘 안 걸리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렛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발가락을 잡고 당긴다는 느낌으로 걸면 도망가기 힘든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힐훅도 마찬가지로 발 모양은 대표적으로 라클란자이스나 크레이그 존스가 이렇게 많이 하고, 에디 커밍스는 이제 이렇게 하고, 무릎을 열어주고 엄지발가락을 잡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잡으면 뒤꿈치를 다시 없애서 집어넣기가 엄청 어려운 그립이다. 이 상태에서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당겨놓고 무릎을 향해서 브릿지를 건다는 느낌. 상체는 고정시켜서 당겨놓고 무릎을 향해서 브릿지를 걸며 들어가는 거예요. 라클란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로 상대방이 못 오게 막아놓고 얘를 잡아서 만든 다음에 이 무릎에 펴지는 각도를 이용해서 너무 구부러지거나 너무 펴지면 비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거리를 만들어주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좀 실전적인 힐훅을 만들 수 있는데, 연습하는 방법은 아웃사이드든 인사이드든 힐훅 그립을 잡고 나서 상대방이랑 이제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립 잡아보세요. 바깥쪽 힐훅을 잡았어요. 바깥쪽 힐훅을 잡았는데 걸린 사람이 뒤꿈치를 이렇게 없앨 수 있으면 그립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 그립, 요 날로 뒤꿈치를 잡는다, 손으로 뒤꿈치를 잡는다, 깊게 넣어서 잡는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사람도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요. 시합에서 보면 막 팔꿈치로 새끼발가락을 잡아서 피니시 시키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처음에 가르쳐줄 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립 자체는 항상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립이 원하는 목적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가져갔을 때 바깥쪽 힐훅은 새끼발가락이랑 뒤꿈치가 양쪽에서 고정돼서 잡은 사람이 뒤꿈치를 풀어서 나갔을 때 나가지면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이걸 빼지 못하는 그립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그립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립이 유지가 되고, 지금은 이 방향이니까 제가 만약에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다고 하면 다리는 저를 돌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다리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그래서 이렇게 물려있는 동안에 길로틴 걸듯이 발을 쫙 몸에 붙여놓고 힙 브릿지를 넣어주면 그러면 걸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아서 이렇게 뒤꿈치를 없애는 연습을 해보는, 방어 연습에도 좋고 공격 연습에도 좋아요. 공격하는 사람은 못 도망가는 그립을 잡아보고 방어하는 사람은 방어를 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 반대로 안쪽 힙 그립이 나왔을 때 이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만들고 좋은 그립인지 나쁜 그립인지 시험해 보려면 방어하는 사람이 뒤꿈치를 없애보는 거예요. 뒤꿈치가 없어질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꿈치가 없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못 없어져.
못 없어지고 이 무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룹을 걸 때 이런 그립이 중요하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히룹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그냥 돌려버리는 기술, 상대를 놓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꽉 잡아놓고 당겨서 피니시하는 기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림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연습할 때 유의사항으로 그냥 상체 관절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상대가 땅에 손을 이렇게 짚었어요. 짚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 관절이 펴지는 걸 느끼고서는 탁 쳐가지고 스트레이트 안발을 만들어. 그러면 시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다치게 한들 상대방이 아 다쳤습니다, 저 탭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쳐서 다치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기분만 더 나빠지고 더 거친 시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하체 관절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완벽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피니시를 해야지 실제 시합에서 탭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막 멍성하게 다리가 조금 나왔는데 내가 여기 순간적으로 확 돌려서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확 돌렸어요. 다치고 나서 제가 이 다리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친 다리를 뺐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항복을 하겠어요? 안 하죠. 항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느끼기에 다리가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데 고통이 오고 내가 여기서 탭을 치지 않으면 다친다. 이런 납득이 올 때 이 사람이 탭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놓고 막 다리를 탁 쳐가지고 다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제가 컨트롤하지 않는 상황까지 도망간 다음에 여기서 항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체를 연습하실 때는 상체도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상황, 하체는 특히 내 양 허벅지가 상대방 무릎을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이걸 놓치면 내가 여기서 뭘 꺾으려고 해도 상대방 몸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무릎을 내 허벅지로 먹고 그 다음에 완벽한 그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따라다니면서 내가 피니시를 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내가 상대방한테 피니시를 하지 않아도 시합에서 통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걸린 사람도 그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내가 굳이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스크램블하고 결국에 뿌드득해서 아 걸렸구나 이런 바보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실제로 시합에서 통하는 이스케이프, 통하지 않는 이스케이프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방법을 모를 때는 이제 뭐 보라띠 이후에 띠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체를 연습하자고 그냥 막 많이 걸었어요. 막 많이 걸고 어떤 원칙으로 걸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참고 끝나고 막 쩔뚝거리면서 집에 가고, 근데 전혀 늘지도 않고 다치기만 많이 다치고 좋지 않아. 근데 막상 막 히룩을 많이 하는 도장들 그런 데서 뭐 핸즈그레이시 공간이나 유니티 이런 데서 훈련을 할 때 보면 오히려 그런 걸로 잘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지켜서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고 그립을 가져가고 컨트롤한 상황에서 피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면 내가 이긴 거고, 그걸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간 거고, 그게 아니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히룩을 뭐 매일 연습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7월에 이제 뭐 어드밴스 시합 준비하는 유색벨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노기 때 히룩을 했는데 히룩 때문에 크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교육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서로 기술을 알고 쓰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습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상호간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야 되고, 제가 기술을 연습함에 있어서 도장에서 안 하시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도장이 많으니까 내가 혼자 영상을 보고 나 혼자서 이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이 사람 모르니까 어떻게 도망가는지 모르고 안전 원칙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실제로 걸리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엔트리나 빠져나가는 거나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하고,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원칙, 그냥 토홀드 같은 느낌으로 이제 힐 훅이 아니라 발가락을 잡아서 당기는 히록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기까지.